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언론사가 주목한 화제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창 컬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동절인데 네. 쉬시는 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왜 노동자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담이고요. 예. 요즘에 관광객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서 네. 사후 면세점들이 참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노동절이라서 연휴 즐기고 계신 분 많을 텐데 네. 중국이 노동절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노동절 연휴고요. 네. 일본은 골든위크 연휴라고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놉니다. 네. 이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 관광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가장 연중 최고의 성수기를 누렸는데요. 아쉽게도 중국이 사드 보복 논란으로 이제 한국 관광 중단을 조치를 했고요. 네. 일본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이렇게 찾지를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관광객들 특수 노리고 세워졌던 사후 면세점들이 요즘에 상당수가 휴업 내지는 거의 폐업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관광공사 자료를 보니까요. 예. 3월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60만 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36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특히 단체 관광을 금지했기 때문에 네. 당장 단체 관광객들을 버스에 싣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쇼핑을 해야 되는 그 사후 면세점들이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사후 면세점 숫자를 보면 네. 2011년에 2천여 개밖에 안 되는데 2015년에 1만 개가 넘었고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생긴 것만 6천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사후 면세점들이 갑자기 관광객이 줄면서 다수가 휴업이나 폐업 혹은 직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고요. 특히 여기에 고객 비중이요. 중국 관광객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다른 곳에서 좀 더 오더라도 네. 그동안에 그 영업 부지를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끼리 고객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이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들도요. 요즘 불법 호객 행위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사후 면세점들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그렇죠. 사실 급격하게 한 5년 만에 7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네. 중국 관광객이 아니었다면 사실 생기지 않았을 그 면세점들은 정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됐죠. 다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리단길 그래서 이태원 부근이 아주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아, 예. 후암동에도 좋죠. 후암동에도 경리단길이 유명합니까? 네, 제2의 경리단길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중에 이름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후암로라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역에서 숙대 입구역 그 사이의 길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산자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동네가 이 후암동입니다. 낡고 조용한 주택가였던 곳인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7017 고가 보행로 사업에다가 용산 일대 개발이 맞물리면서 제2의 경리단길로 부상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네. 저층 주택을 좀 개조해 놓은 개성 있는 카페나 음식점, 주점 같은 곳들이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오래된 달동네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다가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네. 그 이후로는 원래 재개발 곳 되는 곳 보면 주택이나 상가들이 다 텅텅 비면서 황폐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소규모로 하나하나 집들이 그대로 골조를 유지하면서 인테리어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사나 흔적은 느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유명한 곳들 중에 어떤 곳들은요. 루프톱바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옥상을 이렇게 개방해 놓고 그 야외 같이 조성해 놓은 바들이 유행인데요. 네. 한국에서 따지면 옥탑방에 해당되는 붉은 벽돌의 2층 양옥집의 옥탑방을 개조해서 그렇게 뭔가 그럴듯한 루프톱바를 만들어 놓고요. 뒤로는 남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서울역에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도 줄을 서서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이나 경리단길이 워낙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곳을 피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 동네로 넘어온 상인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의 동네를 산책 코스로 자주 찾다 보니까 네. 요즘은 상권 형성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말이죠. 자동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네, 이게 그 카쉐어링이라고 해서요. 네. 요즘에 이렇게 업체들이 자기가 자동차를 확보해 놓고 고객들이 이용한 시간만큼 돈을 내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뭐 그린카, 쏘카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 보니까 이렇게 통칭해서 나눔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작년 3월에 고객이 9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가입자가 150만 명으로 60%나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눔카를 이용하는 회원들 대상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용자의 64%가 차가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눔카 서비스를 이용해 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차를 처분하거나 그래요? 혹은 사려던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좀 더 이용하는 곳이 많아진다고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를 처분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에 달했으니까 네.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이용자들도요. 하루에 5,900명 수준이니까 작년보다 1.4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하루에도 6,000명이 이용한 서비스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차를 직접 사서 보유하는 게 비싸고 네.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담이 가고 네. 경기 문제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보험비, 차량 유지비, 수리비 이런 네. 것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만성 교통체증 때문에 자동차가 생각보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비싼 걸 내가 사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 네.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추세들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각각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요. 네. 서울시가 한꺼번에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나눔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5월 1일부터 서비스 시작하니까요. 오늘부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건 내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근처에 좀 걸어가셔서 그 주차장에 있는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차종별로 이용 요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새로운 차 마케팅할 때요. 일부러 나눔카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사들 일단 타보고 타보니까 너무 하고요? 좋다라고 느끼고 이제 사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할 때만 차를 쓰자. 네, 그런 거죠. 그럴 때 나눔카 쓰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혜택이 많겠네요. 자,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문제는 사실 끊이지가 않고 항상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가 피해본 네.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 봤더니요. 네. 서울에 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 13곳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들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피해를 보고 계신데 어떤 업체들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냈던 조합비를 환불해 주겠다 약속을 했다가 네. 막상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거절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돈은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주택에서 어떤 평형을 몇 층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것을 준다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가장 황당한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요. 사업 주체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요? 네,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연락이 예. 끊겼다는 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인데 보니까 원래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80%를 받아놓고 재개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네. 매매 의향 동의라고 해서 팔 생각이 있습니다 정도의 동의만 받고 시작하다가 막상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면 동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꼼꼼히 좀 알아보고 이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창 칼럼니스트였습니다.